KKMD 840화 이건 꼭 사야 해. 5월 한국 방문한 루마니아 군 고위급 장교들과 언론인들이 K2 흑표에 홀딱 반한 이유. 지난 2025년 5월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 개최된 마덱스 해양 방산 전시회를 찾은 루마니아 군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도 초대되었다고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6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국방참모차장 드라고슈 이야콥 중장을 필두로 하는 루마니아 군 대표단이 모처 군사시설을 방문하여 K2 흑표 주력전차의 성능 시연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는 최근 K9 자주포, K2 흑표 주력전차, 그리고 FA-50 경전투기 등으로 대표되는 K방산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구성국이기도 한 폴란드의 국방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사실 엄청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루마니아와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철저한 통제를 받았던 루마니아는 1990년대 구소련 붕괴 이후 독립을 되찾았고 2004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나토의 최전방 기지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루마니아가 2007년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면서 더 한층 강해졌죠. 거기 더해 미국이 루마니아 데셀베루 지역에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일환으로 SM-3 요격 미사일 기지를 세우면서 루마니아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은 정점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을 정도로요. 역시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군사 위협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하는 루마니아는 지리적으로도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 또는 구릉지일 뿐 아니라 좁은 계곡, 울창한 숲, 그리고 얼기설기 위치한 하천망은 주력전차의 이동과 군수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첨단 기능을 모두 갖춘 최신형 전차이자 대한민국 특유의 지형적 조건에 맞춰 설계된 K2 흑표는 그야말로 루마니아에도 안성맞춤인 전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2025년 6월 18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본 뒤 K2 흑표 루마니아 수출에 대한 해외 분위기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달 5월 부산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마덱스 2025를 비롯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방위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현대로템에서 제작한 K2 흑표 주력전차 성능 시연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지리적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루마니아의 안성맞춤인 전차였다. 한국 모처의 군사시설에서 진행된 K2 흑표 주력전차 시연에는 루마니아 공식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마덱스 2025로 향했던 국방참모차장 드라고슈 이야콥 중장도 참석해 있었다. 다시 K2 흑표로 돌아가서 전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K2 흑표가 다른 주력 전차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한국의 험난한 지형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루마니아가 K2 주력 전차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제공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반도의 70% 이상이 산악 또는 구릉 지형으로 좁은 계곡과 광활한 하천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은 중무장한 전통적인 장갑차들, 특히
전투 중량 60톤을 초과하는 서구식 전차의 작전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투 중량 56톤의 K2흑표를 설계할 때 험난한 지형에서의 기동성, 중량, 그리고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루마니아의 지형이 한반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라고 현대로템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럼 K2흑표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K2흑표의 기술적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 ISU.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 이하 ISU는 K2흑표가 산, 언덕, 고르지 않은 지면 등 험난한 지형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차이점은 험난한 지형에서 속도, 균형 혹은 사격 정확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존 서구식 주력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ISU와 자세 제어 시스템 덕분에 K2흑표는 차체와 지상과의 간격, 그리고 차체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더 나은 사격 각도를 얻기 위해 앞뒤로 차체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고, 경사면을 넘기 위해 차체를 옆으로 기울일 수도 있으며, 지형이나 전술적 필요에 따라 차체 전체를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다. ISU로 가능해지는 이러한 능력은 험난한 지형에서의 기동성뿐만 아니라 은폐된 위치에서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ISU는 고속 기동 및 험난한 지형에서 기동할 때도 K2흑표가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장기 작전 시 승무원의 피로와 기계적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줄여준다. 또한 ISU는 매복, 포격,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처럼 위협이 끊이지 않는 산악 환경에서 탑재 전차의 자세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동 장전 시스템, 승무원 숫자는 줄이고 작전 효율성은 높이고. K2흑표의 자동 장전 시스템 역시 ISU 못지않게 중요하다. K2흑표의 자동 장전 시스템은 장전수가 별도로 필요 없는 첨단 장치로 120mm 55구경 주포에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한다. 4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기존 주력 전차와는 달리 K2흑표는 전차장, 포수, 그리고 조종수 이렇게 3명의 승무원만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K2흑표의 운용 인원 감소는 전장에서 여러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4명이 필요한 다른 주력 전차보다 적은 승무원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둘째, 장시간 교전 시 승무원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격 중이거나 전투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을 때 수동 장전은 승무원들을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루마니아 국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 가능한 K2흑표. 현대로템은 디펜스 루마니아와의 인터뷰에서 K2흑표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K2흑표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될 수 있고, 그 결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수출 제한이나 수출 지연 또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는 해외 장비와는 달리 K2흑표는 한국군에 신뢰할 수 있는 국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생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하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K2흑표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꾸준한 개량을 용이하게 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 현대로템은 만약 루마니아가 K2흑표를 선택하는 경우 군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지원 등 기술 지원부터 교육 훈련까지 완벽하게 지원하는 계약업체 군수 지원 CLS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K2흑표의 양산 체계는 예비 부품 및 소모품의 꾸준한 생산과 빠른 배송을 보장하고 있다. K2흑표가 루마니아의 안성맞춤인 이유. 현재 루마니아가 진행 중인 주력 전차 도입 프로그램에 다시 초점을 맞춘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K2흑표를 생산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며
루마니아의 요구를 수용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반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루마니아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K2 흑표는 루마니아 영토 방어에 가장 이상적인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루마니아의 지형은 험준하며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 또는 구릉지일 뿐 아니라 국토를 가로지르고 있는 카르파티아 산맥이 나라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좁은 계곡, 울창한 숲, 그리고 얼기설기 위치한 하천망은 주력 전차의 이동과 군수 지원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육군이 직면하고 있는 작전상 어려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K2 흑표 주력 전차는 한국, 루마니아와 같은 지형에 정확히 맞춰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서방 전차보다 가벼워 중량 제한이 있는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또는 민감한 기반 시설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K2 흑표에 탑재된 첨단 통합 서스펜션 시스템은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야지 기동성을 제공하여 경사지고 험준한 루마니아 지형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동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승무원 피로도를 줄이고 좁고 구릉이 많은 전투지역에서의 신속한 교전을 가능하게 하죠. 현대로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기동성, 화력, 그리고 우수한 적응 능력을 겸비한 K2 흑표는 사막이나 평원 같은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들은 물론 한국처럼 복잡하고 험준한 지형을 보유한 나라들에게도 적합한 주력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K2 흑표는 루마니아와 비슷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한국이 탄생시킨 전투 솔루션이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루마니아 역시 대한민국과 유사한 전략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북한이라는, 루마니아에게는 러시아라는 안보 불안을 유발하는 국가들이 인접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인 자주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루마니아 현지에서 공동 생산되고 루마니아의 요구에 맞춰 개량될 수 있는 K2 흑표는 단순한 기동성과 화력을 넘어서는 루마니아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가 2025년 6월 18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전차는 TR-85M1 비조눌로 구소련제 T-55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개량형 전차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개량 사업에 들어갔지만 구형 장갑판 때문에 여전히 방호력이 떨어지고 120mm 나토 포탄과 호환되지 않으며 속도와 기동력 등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험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기갑 전력 향상을 위해 한국산 K2 흑표와 독일 레오파드 2A8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죠. 노르웨이 신형 전차 수주전과 폴란드 K2 주력 전차 도입 과정을 통해 두 전차의 장단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K2 흑표의 전투 중량은 약 55톤으로 70톤인 독일 레오파드 2A8보다 10에서 15톤 정도 가볍습니다. 이는 우수한 기동성과 험난한 지형에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근간이 되며 루마니아처럼 도로 및 교량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들에게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됩니다. 반대로 K2 흑표의 전투 중량이 가볍다는 말은 그만큼 방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측면 후방 장갑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죠. 그러나 노르웨이 신형 전차 수주전에서 노르웨이 육군은 가볍고 뛰어난 기동성을 지닌 K2 흑표가 독일 레오파드2보다 더 우수한 생존력을 지녔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K2PL의 경우 능동 방어 시스템 APS와 추가 장갑을 덧붙일 예정이어서 전투 중량이 57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70톤의 중량을 자랑하는 레오파드2A8이나 미국 에이브럼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같은 유럽인 독일이 만든 레오파드2A8이
K2 흑표보다 부품 수급이나 유지 보수에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K2 흑표를 도입하기 전이었다면 뼈아픈 약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폴란드가 K2 흑표와 파생형 K2 PL을 무려 1,000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 지역에서의 부품 공급망과 유지 보수는 더 이상 K2 흑표의 약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술 이전과 현지 공동 생산에 적극성을 보이는 현대 로템과는 달리 독일 라인메탈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고 완제품 판매 위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2 표와 레오파드 2A8의 가격이 겉으로는 큰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K2 표의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 생산 공장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는 부품 수급 및 운용 유지 비용도 대폭 절감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노르웨이 신형 전차 수주전에서도 노르웨이 육군은 K2 표를 선택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정치, 경제, 외교적 이유로 레오파드 2A8을 선택한 사례는 오히려 K2 표가 얼마나 뛰어난 주력 전차인지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